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노태학 위원을 위원장으로, 김필곤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호선하고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5월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전국에서 총 7,616명이 등록해 평균 1.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지 분류기 2차 모의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모의시험은 지방선거의 정확하고 안정적인 개표 관리를 위해 개표시 투표지 분류기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마련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 변경을 공고했습니다. 선거비용 제한액 변경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이 인상되고 선거구 획정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김필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17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노태학 위원을 위원장으로, 김필곤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호선하고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노태학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시대적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태학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아래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제점과 취약한 부분이 일부 드러났다면서 관행과 타성에 젖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고 변화하는 선거 환경과 높아진 국민 요구 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아픔으로 반성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공정한 선거 관리를 통해 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려면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이고 정확한 법의 해석과 집행, 투명한 절차의 운영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유권자의 선택이 소중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선관위 구성원 각자의 책임을 다해 공정하고 정확하게 선거를 관리하고 국민과의 소통에도 적극 나서주기를 당부했습니다. 김필곤 상임위원은 취임사에서 지방선거가 보름도 남지 않은 상황과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엄중한 헌법적 책무를 생각하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공정과 중립을 생명으로 여기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태학 위원장과 김필곤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취임식 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에게 참배했습니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수원지법 성남지원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2020년 대법관에 임명됐습니다. 김필곤 상임위원은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 북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 대전광역시 선관위원장 등을 거쳤습니다. 한편 노정희 위원장이 지난 16일 과천 청사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가졌습니다. 노정희 위원장은 퇴임사에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과 최선을 다해준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한다면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큰 짐을 남겨놓고 떠나게 되어 마음이 무겁지만 지금까지처럼 투철한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이 엄중한 과제를 훌륭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전국에서 7,616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는데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상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지난 5월 13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2,324개 선거구에서 총 7,616명이 등록해 평균 1.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선거별로 평균 경쟁률을 살펴보면 시도지사 선거는 3.2대 1, 구시군의 장선거는 2.6대 1, 시도의회 의원 선거는 2대 1, 구시군의회 의원 선거는 1.7대 1,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는 2.5대 1,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는 1.8대 1, 교육감 선거는 3.6대 1, 교육의원 선거는 1.8대 1,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2.1대 1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기초의원 선거구 30곳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합니다. 최고 경쟁률은 2.7대 1로 충남 논산시 다선거구와 충남 계룡시 나선거구이며 최저 경쟁률은 1.3대 1로 서울 강서구 라선거구 등 7개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의 정당별, 직업별, 학력별, 성별, 연령별 통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임무를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개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 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개표를 관리하기 위해 투표지 분류기 모의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제 개표 시 투표지 분류기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지 분류기 제2차 모의시험을 실시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 모의시험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정확하고 안정적인 개표 관리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투표지를 후보별로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조 기계장치로 투표지가 투표지 인식부를 통과하면 이미지를 운용장치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이 운용장치를 통해 정규 투표용지 사용 여부와 기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투표지 분류기 모의시험은 투표지 분류기마다 선거일 투표와 사전투표 가상의 모의시험용 투표지 200매 정도를 분류해 기능과 성능, 프로그램을 점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투표지 분류기 모의시험이 종료된 후 발생된 투표지는 선거일까지 별도 보관하고 시범 운영 데이터는 삭제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 분류기 모의시험은 투표지 분류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해 진행한다면서 앞으로도 투표지 분류기와 관련한 실습 위주의 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 12일까지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해야 합니다. 이에 지난 1월 2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공직선거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이를 반영한 선거비용 제한액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변경해 공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전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 변경을 공고했습니다. 선거비용 제한액이 변경된 이유는 지난 4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의 수당이 인상됐는데 이에 연동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선거구 획정으로 지방선거의 선거구역이 변경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을 재산정했습니다. 변경된 시도지사의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5억 5,300만 원으로 지난 1월 21일 공고된 금액보다 1억 2천만 원 증가했습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14억 1,800만 원과 비교하면 1억 3,300만 원, 약 9.5%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교육감 선거는 15억 5,300만 원, 구시군의 장선거는 1억 8,100만 원,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는 5,500만 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는 2억 1,400만 원, 지역구 구시군 의원 선거는 4,700만 원, 비례대표 구시군 의원 선거는 5,700만 원입니다. 한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예비후보자 후원회와 후보자 후원회는 후원금의 연간 모금 한도액이 선거비용 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므로 선거비용 제한액 변경에 따라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 기준으로 연간 모금 한도액에 재산정됩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주제가를 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의 의미와 소중함을 되새기고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선거 주제가를 제작했습니다. 이제는 때가 됐어. 투표할 시간이 와. 너와 나의 희망 모아서 미래를 만드는 거야. 렛츠 보트라는 공명의 선거 주제가는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의 희망을 전하고 참여, 공정, 화합의 아름다운 선거를 만들어가자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선거 주제가 음원과 영상은 대구시 선관위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구시 선관위는 계명문화대학교 생활체육학부 학생들과 선거 주제가에 어울리는 플래시몹 이벤트를 해 영상으로 제작하고 수성못에서 선거 주제가 공연, 비보이 퍼포먼스, 재즈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의 아름다운 선거 공연들을 개최했습니다.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주제가 영상과 음원이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높이고 다 함께 선거에 참여하는 분위기 확산에 큰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이에 한국선거방송 뉴스에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특집 우리 지역 일꾼 이렇게 뽑습니다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개표 관리를 위한 선관위의 노력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공직선거에서 개표는 마지막 하이라이트, 활용점정이라고 하죠. 우리가 한 장 한 장 투표한 결과는 개표로 나타나고 이로써 당선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개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개표 사무의 첫 번째 단계는 투표함의 개표소 이송입니다.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은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 참관인의 참관 아래 개표소로 이송됩니다. 사전투표 종료 후 CCTV와 보안 시스템이 설치된 관할 구시군 선관위 보관 장소에서 엄격하게 보관되는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 등도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개표 참관인의 참관 아래 개표소로 이송됩니다. 개표소에 도착한 투표함은 접수부에서 제대로 봉쇄 봉인되었는지 확인해 접수하고 계안부에서 다시 한번 투표함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투표함을 열어 선거별로 구분하여 투표지를 정리합니다. 정리된 투표지는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 후보자별, 정당별 유효 투표지와 재확인 대상 투표지로 분류하고 심사 집계부에서 후보자나 정당별로 1차 분류된 유효 투표지와 재확인 대상 투표지를 심사 개수기를 이용해 꼼꼼하게 확인한 후 집계합니다. 집계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표 상황표가 작성되면 개표 상황표 확인석에서 개수의 정확성과 작성 상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후보자별 또는 정당별 득표수를 최종 검열합니다. 최종 검열이 끝나면 위원장이 개표 상황표에 따라 후보자별 또는 정당별 득표수 등 개표 결과를 공표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투표 시간 연장으로 개표 시작이 늦어지고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기 때문에 투표지 양이 많습니다. 개표 사무원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장시간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개표 시 이의제기 건수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개표 사무원의 부담감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표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개표 관리 업무의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개표 과정에 대해 다양한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 개표 시 사용하는 투표지 분류기가 해킹에 용이하고 조작이 가능하다는 일부 주장이 있었습니다. 개표 시 사용하는 투표지 분류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개표 사무를 보조하는 기계 장치로 무선랜 모듈을 제거하여
외부 통신망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한 해킹은 불가능합니다. 또 개표 결과 집계 보고 시 특정 후보자에게 표를 추가해 조작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투표함의 봉쇄 복인과 이송 개표의 전 과정은 지방 공무원, 교직원, 일반인으로 이루어진 투개표 사무원과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한 투개표 참관인 등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또 개표 결과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자료와 개표장에 게시하는 개표 상황표 사본을 통해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의 전 과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거사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뿐 아니라 사회 각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10일까지 제9회 대한민국 선거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아름다운 선거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제9회 대한민국 선거사진 공모전은 일반 부문과 언론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일반 부문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언론 부문은 한국기자협회, 언론사 현역 사진기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전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6월 10일까지 선거사진 공모전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보조금 등 489억 6,500만여 원과 2022년도 2분기 경상보조금 116억 3,600만여 원 등 총 606억여 원을 해당 보조금 지급 정당에 지급했습니다.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정당에 지급된 보조금은 선거보조금,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 추천보조금, 청년 추천보조금 총 489억 6,500만여 원입니다. 경상보조금은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매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해 지급하는데 2022년 2분기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민생당 등 6개 정당을 대상으로 116억 3,600만여 원을 지급했습니다.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선거운동 기간인 5월 19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 중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의 장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1회 이상 실시합니다. 후보자 토론회는 공영방송 등을 통해 중계방송되는데 방송일에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지 못한 유권자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한국선거방송에서도 방송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20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에 첩부합니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학력, 경력, 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 기간인 19일부터 31일까지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거나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이나 전화로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거일에는 인터넷, 전자우편, SNS,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에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 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나르는 경우 등에는 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길동에 사는 이양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 23년째 신길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신길동에서 살기는 편해요. 주변에 또 뭐 주택이 같이 끼어 있어서 아파트만 모여 있는 데보다는 여기가 살기는 편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때 부천에서 신길동으로 이사 왔는데 여기서 다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다니고 지금은 뭐 직장들 다 다니고 있죠. 세탁소 한 30년 된 것 같아요. 지겹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배운 게 이거니 뭐 다른 거 할 수도 없고 그냥 하다 보니까 벌써 30년째 돼가고 있네요. 요즘 분위기는 옛날보다는 코로나 있기 전보다는 조금은 그래도 왜 집에서 재택근무도 좀 하고 또 세탁소 이용하는 그런 것도 조금 좀 작아졌죠. 옛날보다는. 우리가 여기서 뭐 이거 해서 아이들 키우고 뭐 다 먹고 살고 했으니까 뭐 보람은 있죠. (2022년) 올해는 첫 번째로 꼽는 게 우리 건강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 결혼했으면 좋겠고 그냥 우리가 건강해서 이 자리에서 똑같이 열심히 하는 날까지 우리 손님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정말 우리 동네에서 오래 해서 참 좋다라는 소리 듣게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싶어요. 6월 1일 투표하는 날인데 그래도 다 같이 열심히 일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투표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